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빈 민사법 완전정복으로 계속해서 보시는데, 이번 시간은 각종 법정지상권, 성문법전에 있는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민법 제305조 조문은 전세권 쪽에 있는 것입니다. 전세권 쪽에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 있는데, 즉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대지 소유권 설정되어 있을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가 되겠죠.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가 예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법정지상권이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취득되지만 실제로는 건물을 빌려 쓰는 전세권자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만, 즉 이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왜?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지상권 자체가 절대적 배타적 효력이 있는 것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빌려줄 수 있냐는 거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데 그 후 토지가 타인에게 매각되어 민법 305조 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주물 종물 이론을 공부하셨을 텐데, 주물이 처분될 때 달리 약정하지 않으면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주물 종물 이론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이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이런 거 청구하면 안 되겠죠.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요거는 저당권 쪽에 있는 규정입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주료는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당권 쪽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법 쪽에 보면은 경매될 때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 경매할 때 그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법 366조에 있는 법정지상권과 똑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 쪽에 보면은 임목에 이거는 경매 기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임목에 관한 법률에는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즉 임목법에 있는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 366조에 있는 것보다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요 2의 돼 있는데 요 2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리고 여기 이 성립 요건 되어 있는 게 이제 목차를 뭐 붙이다가 이게 번호 붙이기가 애매하니까 이게 이제 크게 잡아가지고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겁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실행 경매가 아닌 강제 경매나 매매 기타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상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인데 그 이외의 사유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됩니다. 어쨌든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어야 된다. 처분 당시에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면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당연하죠.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했다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 같으면은 공부할 필요 없죠. 빈 땅에 건물 지으러 가면 되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갑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병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진 경우 병은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을이 토지 소유자 갑의 승낙을 얻어서 신축한 거 요거는 일종의 토지를 빌려 쓰기로 한 채권 관계죠. 그때 건물을 지은 을이 병에게 임의를 매도했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토지 소유자들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만들어 버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래 동일인 소유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 즉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이 원인 무효로서 이 사람이 한쪽은 소유권 취득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동일인 소유에 속했던 적이 없는 겁니다. 법리상. 따라서 그 원인 무효인 등기가 말소되어서 이제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될 수 없다.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가압류나 압류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던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경매에 들어가면 그 저당권도 말소될 거니까.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 소유권이 강제경매를 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 소유를 위한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그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경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이거는 가압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법리가 4번, 5번 같은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토지 소유자가 건축할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건물 출허가 예상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생기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이 경우에 만약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면 빨리 토지 팔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빨리 건물 짓는 거지. 당연히 이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당사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처분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 건물 이어도 원시 취득은 되죠. 그런데 등기에서 이전하기 전에는 매수인이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해서 다 점유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토지 소유권은 취득했으니까 그 사람은 지상권 가질 필요가 없죠. 소유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건물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에게 법리상 미등기 건물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지상권 가질 생각이 없으니까 다 팔았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됩니다.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등기가 격려되고 건물에 관해서는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하여 형식상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역시 매수인에게도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할 여지가 없다. 지분 처분과 관련돼서 토지 공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양도했다. 이때 당해 토지에 대해서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 경우에 법정상권이 인정되면은 지분 양수한 자는 뭐 실제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를 못하겠죠. 토지 공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건물 부지 공유자들이 그 대지를 분할하여 건물 부지를 공유자 중 한 사람 단독 소유로 하게 된 경우에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한다는 거. 분할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 분할해가지고 건물 없는 쪽 토지를 가져가면 될 건데 꼭 그 사람이 타인의 건물 공유자 중이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 있는 토지를 가져가려 해가지고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면은 법정상권을 인정해 주는 게 맞겠죠. 명의신탁과 관련되어서 대내적 관계, 명의신탁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다가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명의신탁된 토지 지금 86다카에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유효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즉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그 토지가 수탁자 소유입니다. 신탁자 소유, 신탁한 사람 소유, 신탁자 소유입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지상에 건물을 지었다. 그때 수탁자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수탁자가 명의신탁이 해지되기 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지금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지금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그때는 제3자를 위해서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해야 되겠죠. 대외관계, 제3자와의 관계, 대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소유 명의만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그러면 지금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죠.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대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건물만 취득한 제3자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상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대지와 지상 건물 소유 명의를 모두 신탁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면 건물만 매수한다면 법정상권 취득하겠죠. 대외적으로는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랬으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가 어떤 건가는 저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특정된 부분에 소유권을 대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공유 지분 등기를 해놓은 경우를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이라 한다 했습니다. 토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공유자 갑이 자신의 배타적 점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러면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죠. 그 건물을 등기한 후 행해진 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에 의해서 다른 공자 을이 갑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 갑은 간섭법상 법정상권 취득한다라는 것. 그러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은 각자 단독 소유를 할 것이므로 그 구분 소유자 중 1인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다가 건물을 소유했다면은 이거는 타인 소유 토지의 건물을 지은 거죠. 그렇다면은 관습법상 법정상권 성립될 여지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매매 기타 원인. 그래서 이게 매매일 수도 있고 뇌물 변제일 수도 있고 정려일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불화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그리고
강제경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 경우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할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 앞에서도 보고 왔죠.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을 승낙한 후 근데 적법하게 해지돼 버렸다. 그럼 대금 안 주고 매수인이 점유 이전 받아가지고 등기는 안 했지만 건물을 빨리 지었다. 그 사람한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다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채권 담보를 위하여 나대 이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대지 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기본적으로 채권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 부동산 등기법상 가등기가 아니고 담보 가등기.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는 이렇게 달라지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된다는 거. 근데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인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관련됐을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지 처분의 경우에도 약간 대립되는 판례가 있고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정리한 후 구 건물을 철거돼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 철거의 합의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자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대로 인정된다라는 거죠. 관습법도 법입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 취득되는 방법만 다른 것이지 취득되고 나면은 약정지상권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이고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대체로 주료가 예상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존속기간.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법률 관계에 토지가 양도되어도 법정지상권 그대로 있는 거죠. 건물이 양도되었을 때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은 주된 권리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종된 권리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거.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양도된 경우 경락받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기 때문에 그 경락받은 자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런데 건물만 양도되었다. 주물종물 이론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 유추 적용되지만 요건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한 그 소유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만 매매로 해서 이전 등기를 받으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건물 매수로 소유권 취득한 자가 지상권 이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건물 양수인이 건물 매도인 즉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넘어갑니다. 분묘기지권, 관습상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살아있는 사람 소유 건물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분묘기지권은 돌아가신 분의 건물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타인 토지에 그 내부의 사람의 유골이나 유해 등의 시신을 안장한 분묘라는 특성 공약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을 분묘 기지권이라 한다는 것. 취득하는 방법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
그러면 그 건물을 위한 관서법상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듯이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인정된다라는 거. 다음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인정되는데 이 시효 취득됐을 때 그 지료가 문제가 되는데 분묘기지권 효력 뭐 이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뭐 분묘기지권 뭐 포기할 수도 있죠. 봉사를 계속하는 한 뭐 분묘기지권 전속한다는데 뭐 소유권도 포기할 수 있는데 뭐 분묘기지권 포기할 수 있죠. 지료 문제. 시효 취득했을 때 지료가 무상이다라고 종래 판례가 이야기했는데 21년 거 대법원 판례에서 지상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다 했을 때 지료 지급해야 된다. 유상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취득될 수 있지만 지료는 뭐 유상으로 예상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종래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최근 판례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했을 때 지료는 유상이다. 약정으로 할 때야 뭐 약정으로 정하든지 말든지 할 거고 분묘기지권 등기 대상의 물건은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시를 위한 봉분이 있어야 되고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정도 하시면 되고 지역권 간단하게 봐버리죠. 지역권 이거는 어떤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건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성역지는 요역지에 부정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역권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다. 정도. 그래서 지역권은 약정으로 토지 이용 조절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상린관계는 완원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요역지는 일필 전부 다 해야 되지만 성역지는 일필 일부여도 상관없다. 당연하겠죠. 맹지에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큰 땅 그걸 통해서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역지도 일필 전부 달아야 된다 이러면은 맹지인 조그마한 요역지 하나를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토지 전부를 다 성역지로 이용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역권의 부종성과 수반성 요역지가 있기 때문에 성역지 지역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역지에 부종 붙어 있고 요역지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면 달리 말 안 해도 지역권도 거기에 붙어서 이전된다는 거. 토지 사이의 문제다. 뭐 그런 거. 불가분성. 이건 가능하면 지역권을 쉽게 취득시키고 오랫동안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 공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소멸 못 시킨다. 혼자서는 소멸 못 시킨다. 소멸시키려면 전부 다 같이 해라. 이거. 요역지 또는 성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경우에는 뭐 각 부분을 위하여 뭐 존속한다. 그런 거. 근데 요역지 공유자에 의한 지역권의 시효 취득. 이건 쉽게 취득되기 위해서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는 거. 그리고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이 지역권 소멸 시효 중단 또는 정지시키면 다른 자도 그 효력을 누린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권을 쉽게 취득시키고 그 다음에 존속시키기 위해서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근데 지역권은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이지만 비배타적, 비한정적이라는 거. 지역권은 토지 사용 목적은 제한이 없다. 즉 비한정적이다. 그래서 뭐
관망을 위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통행을 위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비배타적이다. 그래서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뭐 자기지역권, 부자기지역권, 뭐 계속지역권, 불계속지역권, 뭐 표현지역권, 불표현지역권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거. 지역권 취득, 법률 행위로 취득할 수도 있고 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수도 있죠. 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냐? 조금 이야기했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다. 존속기간, 민법에 규정 없다. 영구 무한으로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지역권자의 권리, 지역권자는 설정 행위의 내용 또는 시효취득 요건이 되는 점유 내용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성역지를 사용할 수 있다. 용수지역권의 경우에 용수 성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성역지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 정도에 따라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당연하겠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용도로 공급한다. 물론 설정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성역지 소유자의 의무. 성지 소유자는 성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는 부자기 또는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거 의무 부담하기 싫으면은 지역권이 설정된 부분 소유권을 요역지 권리자에게 줘버리는 거. 그걸 위기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지역권, 이거는 점유를 본체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는 거. 지역권 소멸 사유, 요역지든 성역지든 멸실되면 요역지가 없어지면 지역권 필요가 없고 성역지가 없어지면 지역권 대상이 되는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소멸될 것이고 뭐 포개도 소멸될 것이고 지역권자가 그 부분 소유권 취득하면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될 것이고 뭐 그런 것들 한번 관념 정리하시는 거고. 성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 소멸. 성역지가 제3자에게 시효취득돼 버리면 시효취득이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그 제한인 지역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시효취득자가 지역권이 있다는 걸 알고 했다면 그 지역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지역권 민법 총칙에 있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 규정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보는 거고. 특수지역권, 인역권의 실질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일정한 토지에서 초목 및 토사의 채취, 야생물의 방목, 그 밖의 수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것을 특수지역권이라는데 이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그래서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니까 인역권의 실질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 뭐 동네 디산, 뭐 옛날 조선시대에는 그 한겨울에 땔감 뗐었겠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유치하게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라산의 말을 방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특수지역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라산의 말 방목하는 특수지역권을 서울에 있는 사람이 누릴 건 아니죠.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인역권의 실질을 가진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만이 누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양도 상속될 수 없다. 자기도 누리고 싶으면은 그거 들어가 살면 되지 뭐. 그 정도 하시고, 특수지역권 관습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이 경우에는 등기 없이 될 수 있지만 지역권에 준해서 계약에 의해서 등기함으로 취득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 그 정도 하시고, 그 전세권 이거는 저 앞쪽에서 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게 특별법, 뭐 가등기담보법은 저당권 할 때 했고, 그다음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